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 쓰기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울 내용의 차례입니다. 먼저 논설문이란, 그 다음에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은 주장은 어떻게 정하고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지, 그 다음에는 논설문의 구조와 이 구조에 따른 논설문 쓰기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논설문 쓸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설문이란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이 공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논설문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장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논설문 쓸 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지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느낀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줄 서는데 새치기 당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를 주변에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봤다든지, 또는 애완견이 버려진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친구가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든지, 꼭 자기만의 일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신문으로 요즘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좋은 방법을,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장하는 걸 정했으면 이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근거 마련하는 거는 주장에 어울리는 근거를 한 3개 정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3개냐? 근거 1개면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2-3개 정도 적당하게 마련하고, 근거가 너무 많아지면은 글이 아무래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조금 지겨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적으면 2개, 괜찮으면 3개, 웬만하면 3개 정도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근거마다 중심 내용이 달라야 돼요. 근거 1이나 근거 2나 별 차이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근거 1과 근거 2는 내용이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져야 돼요. 주장에 따른 근거 1, 2, 3이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근거를 마련을 했으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근거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있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써야지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의 근거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창에다 키워드를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책 제목, 목차 등을 살펴보고 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잡지, 신문,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근거 써먹을 자료를 이렇게 다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글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논설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진다고 아까 논설문의 특성에서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쪼갤 건데요. 잘 보세요. 서론을 먼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1단계는 문제 상황을 예시로 들기, 그 다음에 주장하기,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 쓰기, 결론은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문제 상황 예시 들기.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된 배경이나 사건 등을 어느 정도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문제 상황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주장하기입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를 나타냅니다. 이때 주장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야지 읽는 사람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단계 주장에 대한 근거 쓰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할 텐데요.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드러내야지 읽는 사람이 손쉽게 이해하고 확연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포함시켜서 읽는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단계 주장 강조하기 위해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예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이거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자, 먼저 31단계입니다. 문제 상황 예시를 들어야 돼요. 자, 최근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물론 간단하게 쓰는 것도 괜찮지만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한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는 거를 가져오면은 아무래도 읽는 사람이 더 집중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런 걸 붙여보세요. 호주 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해변에서 발견된 천여 마리의 바다거북 사체 중 절반 이상이 내장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지구상의 여러 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 뭔가 더 자극적이죠?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앞에 일회용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이런 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천여 마리의 바다거북 사체 중 절반 이상이 내장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문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주장하기를 쓰면 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하기는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좋아요. 주저리 쓰는 것보다 내 주장은 딱 이겁니다. 라고 쓰고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본론입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방식으로 명확히 쓰라고 했죠. 첫째, 둘째, 셋째를 쓰지 않고 그냥 막 쓰면은 물론 문단 구분에서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라고 명확히 보여줘야지 읽는 사람이 더 편하고 쉽게 빠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논설문은 남을 설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남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되겠죠?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은 다른 쓰레기에 비해 처리하기 힘듭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지아 공대의 젠백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약 69억 톤의 플라스틱 중 9% 정도만이 재활용되었고 12%는 소각되었습니다. 나머지 79%는 지구에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여기 2015년이라고 나와있는데 가장 최근 걸 쓰면 쓸수록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조지아 공대의 젠백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뭔가 사회적 권위가 있는 사람의 자료 또는 사회적 권위가 있는 단체 이런 거의 자료를 가져오면은 읽는 사람이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수치 이렇게 약 69억 톤의 플라스틱 중 9% 정도만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줘야지 읽는 사람이 더 신뢰를 하면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써주면 쓸수록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둘째, 바다에 사는 해양동물이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변에 버리는 쓰레기의 73%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매년 약 1억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습니다. 막연히 플라스틱 때문에 해양생물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매년 해마다 약 1억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먹고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수치를 이용해서 밝혀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포함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셋째, 우리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사람이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미세 플라스틱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크기가 5mm인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장에서 거르지 못하는데 사람이 지하수를 마시거나 물고기를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갑니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 여기까지가 본론이었고요. 그 다음은 결론입니다.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 돼요.
자, 매년 생산되는 4억 8천만 톤의 플라스틱 중 40%가 사용 후 몇 분 안에 버려지는 일회용품입니다.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사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쓸 수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쓰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그냥 한 번 더 강조하고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 내용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진짜 설득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바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이 주장을 따라야겠구나 하고 설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강조하면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설문 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논설문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됩니다.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친 표현 쓰면 안 되고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객관적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호한 표현도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남을 설득하는 글이니까 모호한 표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단정하는 표현도 안 됩니다. 1+1은 2처럼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단정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사람이 반대되는 사례를 찾으면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선생님이 뒤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 표현 쓰기라고 했어요. 자, 나는 짬뽕보다 짜장면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짜장면이 더 좋은 음식이다. 만약 논설문에 이 글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죠. 누군가는 짜장면보다 짬뽕을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논설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급식 시간에 맛없는 음식은 그대로 남겨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되겠죠? 선생님, 논설문은 뭐 자기가 주장하는 거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겨도 괜찮다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써도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표현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이잖아요. 내 생각에 뭐뭐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남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뭇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야지 뭐뭐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남이 설득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모호한 표현도 쓰지 마세요. 자, 적당히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 이 적당히가 누군가에게는 일주일 내내 뭐 하루에 5시간씩 뜀뛰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읽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모호하게 쓰지 말고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뭐 산책을 또는 걷기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운동회를 해마다 열었으니까 하면 좋겠지만 딱히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게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운동회를 해마다 열었으니까 올해도 해야 한다. 전통에 따라서 올해 또 운동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거나 운동회를 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단정하는 표현도 안 됩니다. 건강하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뛰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밖으로? 아니다. 헬스장 같이 안에서도 뭐 런닝머신 뛰면서 운동화를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하면은 바로 설득하는 힘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정하는 표현도 좋지 않아요. 1+1은 2처럼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단정하는 표현은 가급적이면은 멀리해야 됩니다.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원의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무조건, 절대로, 반드시 이런 단정하는 표현은 가급적이면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 논설문 쓰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